Affluent. Hidden deep in the valley of Eros flows a river made of wealth itself. This is the domain of the affluent. Here, prosperity doesn't just change people, it transforms entire realities. Let's break it down. The prefix "aff" means to or toward, like moving in the direction of something. Then comes flu, the root of words like fluid and influence, all about flow, movement, momentum. And finally, ent, a suffix meaning having the quality of. So put it all together, affluent, someone who holds the flowing power of wealth. But affluence isn't just about riches. In stories, it rebuilds villages, heals wounds, and lifts entire communities. Wealth, in motion, changes everything. To be wealthy is to own gold, land, and legacies. To be prosperous is to grow fields bloom, ideas flourish. To be opulent is to shine luxury turned into art. Keep your mind rich. Keep learning. Thanks for watching Lion Academy. Your turn. What does it mean? On today's Lion Academics.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더스티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진쌤입니다. 오늘은 SSAT 테스트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명문 보딩스쿨을 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스탠더라이즈 테스트가 바로 SSAT랑 ISEE거든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좀 보딩스쿨에서 좀 공신력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SSAT 테스트 시험을 갖다 준비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SSAT 테스트는 무엇인가? 그리고 SSAT 테스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SSAT 테스트 문제 풀 때는 그 유형을 어떻게 조금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 실예시와 함께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의 되게 많은 노하우를 공개하는 컨텐츠를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의 진쌤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 컨텐츠는 솔직히 저희가 그 미국에서 인터뷰 투어를 돌 때도 거기서 투어 돌다가 막 학부모님들하고 우연히 만나서 상담했던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SSAT 테스트가 단순히 우리나라 부모님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도 SSAT 테스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되었잖아요. 이번에 라이언 아카데미의 서머 세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SSAT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되게 좋지 않았나요? 네, 엄청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 대부분 95%, 그러니까 95th percentile은 많이 넘겼고요. 네. 특히 이제 리딩이 많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었는데 리딩에서 특히 많은 점수가 올랐습니다. 막 리딩이 막 2개 하나밖에 안 틀린 학생들도 네. 있고, 라이언 아카데미 학생들을 갖다 선생님도 처음에 왔었을 때 라이언 아카데미 학생들 SSAT 가르쳤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네, 티어 1 기억납니다. 준비하는 학생들이. 근데 요즘에 SSAT 테스트를 보는 학생들의 레벨과 3년 전에 SSAT 테스트를 봤던 학생들하고 조금 많은 다른 트렌드를 혹시 못 느끼셨나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리딩 스코어이 저는 좀 낮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가 최근 들어서 유튜브의 쇼츠나 아니면 틱톡 같은 영상을 많이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약간 어텐션 스팬이 엄청나게 짧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3, 4년 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독서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압박감이 좀 있었죠. 엄마들이 학원을 많이 보내기도 네. 하니까. To Kill a Mockingbird 아니면 Animal Farm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권장 도서긴 한데 많은 학생들이 그런 소설도 많이 읽고 non-fiction essay, 뉴욕 타임스, 이코노미스트 이런 걸 많이 읽은 게 저는 티가 났는데 최근 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일단 그런 쇼츠나 그런 어텐션 스팬이 좀 짧은 동영상을 많이 봐서 그런지 좀 리딩 점수들이 좀 비교적 낮더라고요. 특히 리딩 점수들 중에서도 이 파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디테일 찾는 거는 그나마 조금 학생들이 겠는데 특히 크리티컬 띵킹을 가장 많이 그거 하게 되는 이 문장 밖에서 생각해야 되는 인퍼런스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3년 전이랑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네, 인퍼런스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텍스트의 그 답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기보다는 그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약간 추론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특히 좀 약간 thinking outside the box 하는 그런 답을 요구하는 문제들에서 특히 많이 틀렸고요. attention to detail 같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답이 그 지문에 있는 그런 이제 질문들은 그래도 비교적 큰 차이는 없었지만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학생들이 좀 약간 attention span이 짧은 그런 동영상들을 보면서요. 어떻게 보면 그 뇌가 긴 지문을 읽고 맞아요. 그 정보를 어떻게 보면 retain하고 그 retain한 정보로 문제를 풀지
그렇지 않게 지금 좀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더 좀 느꼈던 거는 리딩 스피드가 생각보다 약간 좀 많이 슬로우? 약간 좀 늦었던 걸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건 어떠셨어요? 이번에 여름에 학생들이 좀 많이 보다 보면서. 일단 많은 학생들이 일단 조금 리딩 스피드도 좀 느려진 것 같은 게 뭐 모든 학생이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은 일단 챗GPT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어사이먼트를 보면은 그 챗GPT한테 그거를 뭐 서머라이즈 해달라. 맞아.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학생들이 기존에 만약에 뭐 5페이지 읽을 거를 챗GPT에 넣고 뭐 한 장? 아니면 뭐 한 장 반으로 요약된 그런 정보들을 읽다 보니까 뇌가 조금 더 지문이 길어지거나 좀 컴플렉스한 생각이 필요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 막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학생들이 뭐 예를 들면 저 공부할 때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때는 만약에 지문을 읽고 이해가 안 되면요. 구글에 가서 질문해보는 게 아니면 구글에 가서 이 뜻이 뭔지 질문하는 게 저는 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누가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했으면은 문제가 전혀 안 됐는데 만약에 그 제가 궁금하고자 하는 그거의 답을 이제 구글에서 만약에 서칭을 통해서 찾지 못했으면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생각해서 맞아요. 끝내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본 경험이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요. 챗GPT한테 그냥 물어보면은 그래도 대부분의 답은 맞지만 챗GPT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hallucinate 한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잘못된 정보를 준다던가 정말 그 복잡한 그런 뭐 문장들이나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챗GPT는 좀 쉽게 비록 그게 맞더라도 그러니까 그 해석이 맞더라도 쉽게 바로 해석을 하니까 딱 학생들의 두뇌가 어렵네 챗GPT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답이 나오지 해서 그걸로 그냥 자연스럽게 프로세스하는데 적응이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SSAT나 SSAT에서 이제 좀 컴플렉스한 그런 지문들이 나오면요 조금 뇌가 좀 해석을 거부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inference 문제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어려웠고요. 그래서 SSAT를 보시면 일단 단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큰 생각은 많이 필요 없거든요. 맞아요. 뭐 단어를 아냐 모르냐 약간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SSAT verbal section 같은 경우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단어를 외웠으면은 특히 리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히 또 학생들이 재밌었던 파트 같은 경우는 영어가 어떻게 보면 네이티브가 딱 나오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이고 영어가 일단 첫 번째 first language로 네이티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떻게 보캐블러리 섹션에서 word in context에서 컨텍스트 안에서 그 보캐블러리 갖다 유추하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단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해를 못할까? 근데 그 학생은 솔직히 말해서 네이티브 맞잖아요. 맞죠. 네. 단어를 literally 알긴 아나 그 문장 컨텍스트에서 의미를 갖다 유추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네이티브 애들도 되게 많이 못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것 같으세요? vocabulary in context 질문 같은 경우도 일단 네이티브 학생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영어 시험이 약간 토플처럼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닌 원어민들도 보니까요. 일단 그런 단어들도 좀 비교적 어렵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 애들이나 원어민 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학교에 다닐 때부터 vocabulary in context들은 일단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어느 정도 유출을 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좀 경험이 있으나 그래도 SSAT의 이제 verbal section 같은 경우는요. 이게 단어를 모르면 사실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미국 애들은 조금 덜 트레인된 것 같아요. 그 분야에서는. 맞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번에 여름에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이제 10, 11, 12 물론 지금 저희 그 1월까지 마지막 시험을 본 학생들이 있긴 하지만 전부 최소 이제 97%를 넘었단 말이죠. 네. 와가지고 진쌤이 잘해서 그런가?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학생들의 좀 능력도 그러니까 왔었을 때 기본적으로 아니 나는 그냥 리딩 와이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리딩도 보면은 솔직히 진쌤이 와가지고 그 지문을 읽는 거에 대해서 분해를 해서 이걸 갖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툭툭툭 했더니 갑자기 학생들이 리딩이 그냥 팍팍 오르는 게 느껴졌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막 보더니 진쌤 보고 진은 신이세요 막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그 아이들의 리딩 레벨이 좀 되어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먹혔던 거지. 솔직히 말해서 리딩 레벨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진쌤이라도 그게 조금 많이 힘들지 않았나요? 네, 이게 일단 기초적으로 학생들이 일단 SSAT 리딩 섹션에 한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8학년, 뭐 9학년까지 이제 본인의 그 뭐 리딩
양이나 이게 절대적인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 조금 어떻게 보면은 출발점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단기간에 리딩을 올리기는 힘든 걸 맞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리딩 스킬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학생이라면 조금만 가이드 그리고 반복적인 문제 풀이를 통해서 고득점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학생들 딱 보면은 그 딱 레인지에 있던 애가 갑자기 딱 와서 10개 내외로 틀리던 애들이 그냥 팍 변했던 이유는 네. 솔직히 저희는 느낌이 오잖아요. 아, 얘는 되겠다. 근데 얘는 takes time 이런 네. 느낌이 딱 들어오게 되잖아요. 리딩이 어느 정도 이상이 딱 돼야지 그게 한 번에 쭉 올라갈 수 있는 게 SSAT 리딩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그래도 그 SSAT에 관련돼서는 좀 저희가 좀 노하우가 좀 많이 있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봤을 때. 그래서 SSAT 테스트에 대해서 좀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SSAT 리딩 섹션에 관련된 건 좀 다른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긴 하거든요. 좀 더 딥하게 패시지를 보면서 하는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SSAT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SSAT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한번 그 섹션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컨텐츠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SSAT 시험 문제 유형 분석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SSAT 테스트에 대해서 약간 스트럭처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SSAT 같은 경우는 테스트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레벨별로. 하나는 Elementary라고 하고 하나는 이제 Middle이라고 하나는 Upper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Upper 같은 경우는 8, 9, 10, 11 학년들이 볼 수 있는 레벨 수준으로 조금 높은 거고요. Middle 같은 경우는 6, 7, 8 이 Middle School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거고 Elementary School 레벨로 좀 쉬운 학년으로 5, 6, 7 이렇게 나눠 있는 걸 갖다 Elementary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SSAT 시험 문제가 그레이드별로 점수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근데 또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학생들이 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SSAT 트렌드가 보면은 9학년인데 내년에 9학년으로 repeat ninth grade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8학년 시험을 갖다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9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네. 또 내년에 10학년으로 지원한 학생이 지금은 뭐 9학년으로 지원하고 약간 SSAT를 왜냐면 학년별로 9학년으로 지원하는 SAT랑 그 다음에 이제 8학년으로 지원하는 SAT의 점수에 상대적 평가가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약간 좀 바꾸게 되면 SSAT 점수가 막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가지고 어머님들 사이에서 막 네. 리핏 9학년은 얘기를 해서 점수가 막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학생이 내년에 9학년을 시험을 본다 라고 하면 지금 8학년에 대해서 시험을 보면 되고요. 내년에 10학년이 본다 라고 하면 이제 9학년 시험을 갖다 태클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 하나 리핏을 하게 되면 점수가 더 낮은 학년 걸 보면 점수가 높아진다 막 이러면서 약간 편법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런 거 다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봤자 8학년, 9학년, 10학년의 그 디퍼런스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수학과 리딩에서 한두 문제 차이에서 좀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학년별로 시험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 학생에 맞게 시험을 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질문을 갖다가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와가지고 그래서 부모님들끼리 막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방법이 있대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정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SSAT의 시험 문제 유형을 갖다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네, 일단 SSAT 같은 경우는 verbal section이 있고요. 두 번째는 reading section, 세 번째는 quantitative sec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writing section이 있습니다. 오, 라이팅 섹션을 언급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라이팅 섹션이 분명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보딩 어드미션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라이팅 섹션도 먼저 와가지고 좀 언급을 좀 해주시는 역시 라이팅 섹션을 원서를 저희 학생들을 원서를 좀 많이 핸들링 하다 보니까 잘 알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 버블 섹션을 좀 많이 알 텐데 GRE라는 대학원을 가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버블 섹션이 여전히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원래는 2016년, 2017년 이때는 SAT도 버블 섹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어 어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점점 버블 섹션이 좀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리딩을 해서 SAT도 점점점 쉬워지기 때문에 이 버블 섹션이 있었으나 지금은 많이 디지털 SAT로 되면서 이제 버블 섹션은 사라졌고요. 그런데 여전히 SSAT 테스트에만 버블 섹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SSAT 테스트를 갖다 준비하다 보면
단어를 갖다 고난도 어휘를 갖다 어렸을 때 학생들이 되게 많이 습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SAT 점수가 조금 더 빨리 끝나게 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버벌 섹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verbal section의 경우에 이제 어휘 문제 그리고 관계 유추 문제, 즉 analogy section이 있거든요. 그 verbal section의 이제 첫 번째 섹션 같은 경우는 이제 30문제가 나오는데 단어가 나오고 그 단어와 가장 유사한 단어를 찾는 그런 섹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 학생들의 뭐 critical thinking 레벨을 뭐 테스트한다기보다 뭐 이 단어를 아니? 어떻게 네. 보면은 그냥 word memory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섹션은 크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단어가 쉽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단어를 알면 풀 수 있고요. 단어를 모르면 이게 풀기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그 SSAT 섹션에서 본인의 노력으로만 이렇게 쉽게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션입니다. 네, 그리고 SSAT verbal 섹션이 두 번째 섹션, 단어 유추 문제, 즉 analogy 섹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그 두 단어의 이제 관계를 먼저 예시로 주고요. 뭐 A is to B,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서는 C is to D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 D에 해당하는 섹션에 대해서 정답을 찍으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위에 이제 그 단어 유의 문제와 같이 단어를 알면 쉽고 단어를 이제 모르면 어렵거든요. 근데 네. 이 두 번째 섹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형별로 이제 나눠서 대표적인 유형별로 나와서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도 준비해 보셨어요? 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픈을 다 해가지고 그냥 되게 쉽게 하게끔 부모님들한테도 이게 어떤 시험인지를 좀 알려드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곧 보시겠지만 이 verbal 섹션 같은 경우는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지. 맞아요. 근데 단어도 이거 이제 원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단어도 외우는 게 단기간에 저는 외우기는 힘들다고 봐요. 맞아요. 그래도 이게 꾸준히 외워야 저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원장님 맞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SSAT 버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단기간에 올리기에 어떻게 보면 가능한 시험이긴 하나 대부분 학원을 가게 되면 단기간에 어떻게 되게 되냐면 내년에 9학년을 갖다 지원을 한 학생이라고 하면 8학년 올라가기 전에 이제 SSAT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For the first time. 그렇게 되면 여름방학 3달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루에 100에서 150개 단어를 줘요. 그럼 그 단어를 갖다가 외우고 그 다음날에도 100에서 150개를 줘요. 그럼 외워요. 그럼 거기서 한 막 70%를 갖다 외우고 다음날 시험을 보고 또 까먹고 이걸 갖다 반복을 계속 쭈르륵 하면서 3달 동안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고난도 어휘를 잡혀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90, 11을 갖다가 매일 꾸준히 계속 10개씩 단어를 갖다 계속 리뷰를 하면서 기존에 몰랐던 단어를 갖다가 머릿속에다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보딩스쿨 들어가기 직전에 예를 들면 9학년 들어가기 전에 8학년 전 여름에 이렇게 막 크래밍 하듯이 하는 방법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보딩을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3개월 동안은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좀 약간 그 SSAT 버벌에 대해서는 좀 선택권을 갖다가 조금 넓혀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3개, 하루에 5개 이렇게 꾸준히 계속 반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정말 꼼꼼히 계속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6학년, 7학년 때 조금 더 보캡 섹션을 갖다가 좀 더 많이 공부를 시켜놓고 리딩 클래스, 크리티컬 리딩 클래스가 북클럽 그리고 인텐시브 라이팅 클래스를 갖다 겸비하면서 보캡을 갖다가 많이 탄탄하게 쌓아오게 되면 8학년 들어가기 전 여름에 SSAT 버벌을 시험을 봤었을 때 틀리는 게 없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버벌 섹션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도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저희 그 학생 있잖아요. 왔었을 때 딱 와서 시험 보자마자 봤는데 이게 갑자기 버벌 섹션하고 매스를 봤는데 둘 다 점수가 그냥 한 번에 끝나자마자 SSAT 리딩을 갖다 공부를 시켰는데 딱 정확하게 10세트 풀리고 그냥 SSAT를 끝내버리는 상황이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버벌 섹션 같은 경우는 조금 어린 학생들이 조금 더 8학년 됐었을 때 학원에 가서 100개씩 크래밍으로 때리는 것보다는 6, 7학년 때 리딩 클래스랑 버벌과 그리고 라이팅 클래스를 같이 콤바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시켜주는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어때요? 좀 선생님이 생각했던 그 답인가요? 네, 저도 비슷하게 원장님하고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단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단기간에 할 수는 있어요. 단어를 암기를 해서 그냥 그날 가가지고 이제 풀면은
이게 뭐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단어라는 게요. 그 SSAT에 나오는 단어가 최소 2,400자는 됩니다. 2,400개가 되는데 이 2,400개가 오늘 외웠다고 해서요. 오늘 150개 외워서 내일 시험 봐서 뭐 어느 정도 뭐 80, 90% 맞다고 해도요. 맞아요. 일주일 뒤에 보면요. 톡 까면 반 이상은 까먹고 있습니다. 약간 까먹고 있습니다. 30% 남아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어릴 때부터 하면요. 뭐 3학년, 4학년 하루에 5개든 10개든 이게 단어를 계속 외우다 보면요. 이게 분명히 까먹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다시 외우면 다시 외우고 또 다시 외우고 또 다시 외우다 보면요 이게 머리에 남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SAT를 볼 때 이제 verbal 섹션이 있었어요. 리딩에 맞아요. 이제 그 단어가 나왔는데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저도 이제 일찍 단어를 외우진 않았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내내 9학년 때부터 그 단어를 계속 외웠거든요. 한번 외우고 또 까먹고 다시 외우고 까먹고 다시 외우고 까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지금까지도 그때 외운 단어가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SSAT를 저는 가르칠 때도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별도의 준비 없이 정말 9학년, 10학년이면 저도 10몇 년 전인데 그때 외운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 때부터 계속 꾸준히 외운다면요. 하루에 100개 외울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뭐 10개.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 다음날 10개 하고 그 다음에 단어 이제 책을 한번 고오버를 했으면요. 다시 한번 시작해서 또 10개 이런 식으로 외운다면요. 일단은 verbal 섹션은 정말 쉽게 SSAT를 끝낼 수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리딩 섹션에 나중에 가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vocab은 컨텍스트로 단어의 뜻을 뭐 생각을 하면 되지 않냐. 맞아요.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SSAT 리딩 섹션 같은 경우도 이제 it's a time pressured exam. 그렇기 때문에 이제 SSAT 그 리딩 섹션을 풀 때 빨리 이해하고 질문에 가는 게 답이지. 거기서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는 것도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단어를 미리 외워서 SSAT verbal section도 쉽게 빨리 끝낼 수 있고 동시에 리딩도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잘 찝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어렸었을 때 이렇게 버벌 고난도 어휘를 갖다 많이 접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책 읽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단어가 어려운 게 머릿속에서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SSAT 버벌을 겸비한 리딩 클래스를 시작해줬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버벌 섹션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잘한 것 같은데 다음 섹션은 이제 리딩 섹션인데 이게 그렇게 쉽게 점수가 나오지 않는 그 Coming up next on Lion Academy. Access. Throughout history, knowledge has been locked away, waiting for the right key. And access is that key. The power to cross boundaries, unlock potential, and open doors to infinite possibilities. The prefix AC means toward, a step forward leading to something greater. The root ses comes from Latin, meaning to go or to yield, representing movement, progress, and transitions. But access isn't always given freely. Sometimes it must be earned through preparation, persistence, and proof of understanding. It's more than just entry, it's a passage into something new. And once the door opens, knowledge stretches endlessly before you. Admission. A golden ticket grants passage beyond towering gates. Entry. A celestial bridge lights the way forward. Passage. A hidden gateway unlocks a new realm. Different words, one idea. Access is the gateway to new experiences. Unlock your potential and take the first step toward endless learning. Thanks for watching Lion Academy. Your turn.